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영통계학 7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차서부터 이제 실습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앞선 시간에는 정양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그리고 히스토그램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좀 그 정성적 자료인 경우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 좀 주의하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뭐 이렇게 실습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번 경영통계학 과목에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뭐 팀 프로젝트 수행에 좀 도움이 되라고 강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통계를 갖다가 실무에서 이용을 한다,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그리고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내는 뭐 이런 것들 실제 해보지 않으면은 뭐 그런 전 과정을 갖다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습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차표 작성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 경영통계학 실습 자료라고 해서 아래 한글 파일을 갖다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섯 번째가 교차표 작성이고요. 교차표 작성은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아래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300개 레스토랑의 품질 등급과 음식값 자료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영통계학 강의 자료 엑셀 파일, 여섯 번째 엑셀 파일에 이제 자료 탭에 이 자료를 갖다가 관련된 자료를 입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이제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개 레스토랑의 그 품질 등급과 음식값 자료, 이게 이제 경영통계학 실습 자료 6 엑셀 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레스토랑이 A2 셀, 그러니까 두 번째 행에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레스토랑 같은 품질 등급은 좋음이고 음식값은 이제 18,000원이다, 18,000원이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자, 열 번째 레스토랑 같으면은 이제 11열에 그 관측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레스토랑은 품질 등급이 좋음이고 음식값은 이제 13,000원, 13,000원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해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92번째 행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291번째 레스토랑의 품질 등급 매우 좋음, 음식값 23,000원, 2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이제 11행서부터 해가지고 291번째 행까지, 291행까지 이제 보시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11행하고 292행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숨기기 취소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나와 있죠. 숨기기 취소를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10번째 레스토랑 다음에 11번째 레스토랑, 12번째 레스토랑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에 속한 관측지가 300개인데요. 이걸 뭐 한꺼번에 지정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매우 많죠. 그래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좀 중간에 것을 갖다 이제 숨겨놨습니다. 숨기기 할 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행이죠. 행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숨기기라고 하는 요걸 실행하면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걸 실행을 하면은 또 10번째하고 291번째 레스토랑의 자료가 관측지가 사라졌죠.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풀려면 숨기기 취소를 하면 되고요. 다시 뭐 되돌리기 해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표준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 탭서부터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뭐 해가지고 쭉 있죠. 근데 요걸 이제 표준 도구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준 도구 모음의 삽입을 눌러주시고요. 삽입에 보시면은 여기 표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고 하는 조그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표 또는 범위 선택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지정을 해놔가지고 11번째 행, 그러니까 A11셀서부터 C292셀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냥 여기 아무데나 그냥 뭐 한 군데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피벗 테이블을 눌러 보시면은, 자, 그러면 A1 행서부터 여기 앞에 있는 자료하고 마침표로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으면 이제 자료 탭에 여기 밑에 보시면 자료라고 하는 워크시트가 있죠. 자료라고 하는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라는 시트에 요거는 $A, $1의 이제 절대 주소를 의미하고 A1 셀서부터 땡땡이 있죠. 그 다음에 A1 A1 셀부터 이제 $C, $301 해가지고 C 301 셀까지가 바로 이제 표 또는 범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위이다. 그러니까 그 교차표를 만들 범위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옆에 있는 도표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를 나타내주는 요 뭐랄까요,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다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해서 A1 셀서부터 뭐 C301 셀까지 뭐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해서 새 워크시트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기존의 워크시트, 그러니까 여기 자료라고 하는 이 워크시트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 워크시트, 시트 1이라고 하는 새 워크시트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 부분에서 레스토랑, 품질 등급, 음식값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교차표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에다가는 여기 아래 영역 사이드에 필드를 끌어 놓으십시오 해가지고 행 레이블에다가는 이제 품질 등급을 그대로 두시고요. 그다음에 행 레이블에 지금 음식값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끌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열 레이블에다가 이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봤던 그 교차표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행과 열 가운데 있는 걸 보시면은 이제 이게 300개 레스토랑인데 지금 300보다 훨씬 더 큰 숫자들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옆에 보시면 서메이션 값이, 그러니까 서메이션 해가지고 몇 개인지 찾아내 보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보시면 레스토랑의 합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른쪽에 이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눌러 주시고요. 값 필드 설정이라고 하는 걸 이 메뉴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값 필드 요약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 필드 요약 기준에서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가 합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개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로 바꿔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총 합계가 결국 이제 300개가 되죠. 그래서 열 레이블이 바로 이제 그 음식값을 갖다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행 레이블은 품질 등급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열 레이블 대신에 음식값, 그리고 음식 가격, 그리고 행 레이블 대신에 이제 품질 등급 뭐 이렇게 이제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놔주셔도 상관없을 듯 싶습니다. 지금은 이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단위를, 즉 열 레이블인 그 음식값의 단위를 갖다 10으로 뒀죠. 10에서 19까지, 20에서 29까지 해가지고 단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0을, 그러니까 10에서 19까지 10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0에서 29까지 또 10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10,000원, 10,000원이 이제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10,000원대, 요건 20,000원대, 30,000원대, 40,000원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요걸 좀 우리 이렇게 교차표를 만들었습니다. 강의 안에서는. 요걸 좀 조정을 해보고 싶다. 그냥 5를 단위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열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셀, 즉 B4 셀을 갖다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주면 맨 밑, 중간쯤에 이제 중간쯤에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그룹화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만 창이 뜨고요. 시작을 10서부터 시작하고 끝은 48이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가장 적은 음식값이 10,000원, 10,000원이고요. 가장 큰 음식값은 48,000원, 48,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단위를 10으로 줬죠. 그러니까 10에서 19, 그 다음에 20에서 29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걸 10이 아니라 예를 들어 5를 입력을 해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열 레이블이 여기서처럼 4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00원대, 즉 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그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원서부터 14,000원까지, 15,000원서부터 19,000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아까 원상태로 돌리려면 다시 그룹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이 B4 셀에다 놔두고 커서를 위치하고 그 B4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그룹이 있고요. 그룹을 눌러주시고 다시 단위를 5가 아니라 10으로 하면 원래 우리가 구했던 그러니까 강의 안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모양의 이제 테이블이 교차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놔두고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하면은 좀 더 이쁜 교차표를 만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교차표,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 교차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차 분석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소개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행백분율이라든지 열백분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차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교차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번째 실습 자료 교차표 작성 피벗 테이블 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두 변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삼포도였죠. 그래서 삼포도와 추세선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엑셀 화면을, 엑셀 창을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경영통계학 실습 자료 7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7번째 파일이 7번째 실습 일곱 번째 실습 나타내주는 엑셀 파일을 띄워놓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자료 입력인데 이미 이제 제가 입력한 자료를 입력한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뭐 관측치가 10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입력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변수가 TV 광고 횟수 X라고 하는 변수였고요. 그러니까 횡축에 나타낼 변수였죠. 그리고 매출액 100만 원. 이게 이제 종축에 나타낼 변수 Y라고 하는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변수를 나타내주는 B1셀부터 시작해가지고 C11, C11셀까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놓고요. 선택을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죠. 그래프죠. 그래서 삽입이 표준도구 몸에 삽입 가보시면 삽입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차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차트를 눌러보시면 차트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 표시 있는 걸 눌러보면은 분산형 차트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형을 갖다 이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묶은 세로막 대형도 있고, 묶은 가로막 대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누적 세로막대, 그다음에 꺾은 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포도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분산형 그래프, 분산형 차트를 갖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은 엑셀이 알아가지고 TV 광고 횟수와 매출액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삼포도를 이렇게 그림으로다가 그래프로다가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삼포도만 나와 있으니까 추세선을 또 추세선을 이제 정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있고 그러면은 디자인과 서식이라고 하는 표준 도구 모음이 더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디자인 그 탭을 눌러주시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표준 도구문을 눌러주시면은 차트 요소 추가가 있고요. 자,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쭉 나옵니다. 축, 그 다음에 축 제목, 차트 제목 이런 거 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많이 해봐야지 뭐 좀 내가 보기에
좀 이쁜 그래프 또는 이제 결국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독자들한테 독자들을 설득시키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걸 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맨 밑에 보시면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 중에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선 없음입니다. 추세선 없음인데 우리가 주로 이제 선형, 직선의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추세선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요. 선형을 갖다가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지금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추세선이 나타납니다. 이게 점선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점선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점선 왼쪽 끝 그리고 오른쪽 끝에 나오죠. 그 속이 빈 동그라미 점으로 다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주시고 맨 밑에 있는 추세선 서식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추세선 서식이 뜹니다. 그래서 추세선 옵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추세선 옵션 중에 채우기 및 선이라고 하는 거 맨 왼쪽에 있는 그 모양을 갖다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선이 자동으로 되죠. 저는 실선으로 하고 싶어요. 실선으로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윤곽선 색깔은 검정으로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대시 종류가 있는데요. 대시 종류가 지금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직선으로 하고 싶어요. 둥근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하고 싶어요. 실선을 갖다 눌러주시면 여기 차트에 그 추세선이 검정색 직선으로 검정색 실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좀 조정을 해주면 독자들이 좀 잘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옆에 제가 미리 그려놓은 삼포도와 추세선 작성 보시면은 이게 횡축은 시작하는 게 0서부터 시작해요. 0에서부터 1회, 2회, 3회, 4회, 5회. 이게 TV 광고 횟수라고 하는 X라는 변수였죠. 그 다음에 Y라는 변수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시작하는 게 3500만 원, 즉 3,500만 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종축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세로축 구성하는 뭐 12, 10 있는데요. 이 중에 뭐 그냥 아무거나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사각형 점 4개인 이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주시면 축서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요. 자, 축서식 중에 지금 보시면 최소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Y축이죠. 종축이죠. 세로축이죠. 그래서 세로축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70인데 0서부터 시작하니까 추세선이 좀 위쪽으로 붕 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경우 저 같으면 뭐 예를 들어 한 3500만 원서부터 시작해라. 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경계의 최소값을 0이 아니라 35 정도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키를 눌러주시면은 35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5까지가 종축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두 변수가 직선의 관계인데 이제 추세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조정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차트를 눌러보시면 그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디자인과 서식이라고 하는 표준 도구 모음이 더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차트가 아닌 다른 쪽을 눌러보면은 요 위에 디자인과 서식이라고 하는 그 표준 도구 모음이 없습니다. 차트를 눌러보면 디자인과 서식이라고 하는 그 표준 도구 모음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에서 뭐 예를 들어 차트 스타일도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저는 뭐 자꾸 이런 모양이 좀 좋아 보이네요.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나중에 파워포인트에다가 옮겨 놓으면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좀 어둡게 나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한다, 프린트 한다라고 하면 진짜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 바탕색이 좀 바탕색이 진한 색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지고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디자인과 서식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저도 여기 있는 뭐 도형 스타일이라든지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셔가지고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더 이쁜 그래프 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그 독자들이 보기에 이해가 쉽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갖다가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째 실습 자료가 삼포도와 추세선 작성이었는데요. 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Y축 이름, 그리고 X축 이름, 뭐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삼포도 작성해 보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도 이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근데 추세선도 아까 추세선을 한번 찍어 보시면은 추세선 옵션에, 그러니까 추세선 서식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추세선 옵션인데요. 여기에 지금 저는 이제 선형 추세선을 그렸어요. 근데 선형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항식인데, 2차 항인 경우, 이제 뭐 2차 함수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뭐 거듭 제곱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동평균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많이 쓰는 게 로그라든지 하는 것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로그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직선이 아니라 이런 형태, 그러니까 횡축에 대해서 가로축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를 취하고요. 지수형을 갖다 보면 약간 보시기에 그 횡축에 대해서 볼록한 그런 모양의 이제 또 추세선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뭐 다항식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차수는 이제 2차로 해가지고 2차 함수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은 또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3차를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이제 변곡점이 2개가 나타납니다. 2차 같은 변곡점이 하나 나타나고요. 4차로 하면 이렇게 이제 되고요. 보통은 이제 선형 가지고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7번째 걸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8번째서부터 12번째 실습 자료는 이제 엑셀 파일이 하나입니다. 시간이 뭐 많이 남지는 않았으니까 8번째 평균, 중앙값, 최빈값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 중에 경영통계학 실습 자료 엑셀 파일 중에 8부터 12까지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무부동산학과 졸업생 12명의 대졸 초임 자료였죠. 자, 이거 가지고 하는데요. 자, 뭐 일단은 그 12명 대졸 초임 자료 요거 좀 자료를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균하고 중앙값, 최빈값 계산하는 거 요것만 자,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평균. 자, 요거 뭐 요렇게 뭐 C열이나 D열에 이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보통 그 12명이니까 12명 끝나고 A14, A14 셀 여기다 주로 이제 많이 쓰는데요. 자, 여기다 그냥 한번 평균을 갖다 입력을 해보자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되게 편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어로 다 입력을 했는데요. 엔터키를 누르면은 한글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이상하다 그러면 한글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해놓고 그 다음에 A15셀에다가는 중앙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입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16셀에다가는 최빈값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자, 평균 어떻게 구하느냐? 뭐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평균을 나타내 주는 게 이제 평균을 나타내 주는 함수가 average거든요. 그래서 average를 갖다가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범위를 레인지를 갖다가 또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 괜찮은 건 이 수식의 함수 삽입, 그러니까 수식이라고 하는 표준 도구문의 함수 삽입 이 메뉴를 갖다가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단축 키도 있네요. Shift하고 F3 키를 갖다가 F3라는 펑션 키를 기능 키를 갖다가 한꺼번에 누르면은 함수 삽입이 되나 봅니다. 저는 이제 아래 한글은 사실 아래 한글 그 초창기서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단축 키를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엑셀은 사실 제가 처음에 MS 엑셀을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 MS 엑셀에 대응했던 게 이제 로터스 1, 2,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한테 밀려가지고
예, 그래서 로터스 1, 2, 3 프로그램의 단축키는 제법 알고 있었는데 MS 엑셀로 넘어오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MS 엑셀은 단축키를 많이 모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냥 키보드 키 2개 또는 3개를 한꺼번에 누르면은 한꺼번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여기서처럼 정말 표준 도구 몸의 수식에서 함수 삽입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범주가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는 제가 평균을 구해보질 않아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로다가 두고요. 평균은 에버리지죠. 그래서 에버리지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 포함한 함수 이름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에버리지 A 같으면은 이제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인수들의 평균을 구하는데 뭐 텍스트와 펄스는 0으로 취급하고 true는 뭐 1로 취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에버리지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함수 인수창이 납니다. 그래서 함수에 이제 여기 좀 범위를 갖다 지정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B2서부터 B13까지, 그러니까 B2서부터 B13까지 지정이 돼 있어요, 범위가. 뭐 맞죠? 뭐 해서 그냥 이걸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좀 평균을 구하는데 범위가 이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비슷한 그 표시창을 갖다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을 하면 됩니다. 지정을 해서 B2서부터 B13까지 평균을 구해줘 라고 하면 확인을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2,940만 원이 12명 대졸초임 자료의 평균 이다라고 하는 거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 줄에다가 수식 입력 줄에다가 입력을 할 때는 항상 등호를 갖다가 처음에 쓰셔야 되고요. 등호를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등호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 에버리지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 에버리지가 나오죠. 그래서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에서 에버리지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끝까지 다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열어보면은 그러면 여기 넘버 1, 넘버 2 해가지고 범위를 지정을 해줘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B2에서 B13까지, B13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중요한 거 또 괄호를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2,94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값은 영어로 미디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디언이라는 함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식에서 함수 삽입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다음 미디언도 제가 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나오질 않습니다. 모두를 두시고 쭉 끌어내리셔가지고 미디언을 갖다가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미디언 M2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미디언이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 그러면은 B2서부터 B14까지 중앙값 구해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B2서부터 B13까지죠. 그래서 다시 요 오른쪽에 도표 같은 도표 모양의 그래프 모양의 요 저기 막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B2서부터 B13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다시 눌러주시면은 이제 B2서부터 B13까지 구해줘라는 게 되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2,905만 원이라고 하는 중앙값, 미디언 값을 찾아내 줍니다. 최빈값은 뭐였죠? 최빈값은 이제 영어로 mode였죠. MODE였죠. 그래서 수식에서 함수 삽입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모드라고 하는 범주 선택해서 모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MOD니까 뭐 한 요 정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모드는 여기 처음에 모드를 눌러보시면요. 엑셀 2007 및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제공되는 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는
그 2007 이전에는 모드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2007 버전 이후에 후에 나온 버전에서는 모드 멀트하고 멀티플의 줄임말이 되겠죠. 네, 몰트, SNGL, 이건 싱글 또는 싱귤러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거 보시면 둘이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멀트는 뭐 가로배열의 경우는 무엇을 이용합니다. 뭐 해가지고 이제 나오기도 해요. 보통은 저 같으면 이제 모두 싱귤러 또는 싱글을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또 이제 함수 인수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안 떠요.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눌러주고 그리고 B2 셀서부터 B13 셀까지 드래그를 해주고 다시 눌러주고 확인을 해주면은 2,880만 원이라고 하는 최빈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위에 있는 대졸 최빈값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B14 평균값서부터 B16 중앙값 수치까지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서 표시 형식은 숫자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맞춤에서 일반하고 아래쪽 대신에 가로를 갖다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주면 위에 대졸초임 그 관측지들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모양으로 조금 이쁘게 다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균하고 중앙값, 최빈값, 뭐 평균은 사실 굉장히 많이 정말 찾아내곤 하죠. 그래서 보통은 평균을 구할 때는 여기 보시면 파일 탭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홈탭 표준도구 모음 중에 홈이 있는데요. 그 홈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 부분에 편집이 있고 거기에 자동 합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메이션 기호가 있고 자동 합계가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형을 갖다 눌러보시면은 합계도 구해주고 평균도 구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 가지고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평균 그리고 숫자 개수도 나오고 최대값, 최소값도 구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많이 쓰기 때문에 홈이라고 하는 표준 도구 모음의 편집 그리고 자동 합계에 있는 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눌렀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썸이 나와요. 썸은 합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썸이 나와요. 그래서 썸은 이제 합계를 내는 거고요. 합계 낼 거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을 갖다가 내줘.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달라졌네요. 여기다 놓고 자동 합계 홈이라고 하는 표준 도구 모음의 편집에 자동 합계 역삼각형 눌러주시고 평균을 갖다가 구해줘. 그럼 물어보죠. 지금 B2서부터 B13까지 평균 구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래 하면 엔터를 갖다 한번 눌러주시면 되죠.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2,940만 원이라고 하는 평균 값을 평균 연봉, 평균 대졸초임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번째 실습 자료 평균 중앙값, 최빈값 구하는 최빈값 계산하는 것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대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